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JTBC가 김건희 논문을 검증할 때 무슨 방법을 썼냐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은 논문을 다 타자로 쳐가지고 작가님 표절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더니 그때 40% 나왔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 논문을 숙명여대가 이제 검증을 했어. 그랬더니 그냥 표절인 거예요. 근데 본조사는 아니야. 이게 이제 본조사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6월 달쯤에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 김건희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뭐 이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미 끝난 걸. 다 판 끝났어.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JTBC가 했던 그 표절 검사는 조사는 42%였거든요. 42%가 똑같은 거야. 근데 저는 이 JTBC 그 기사를 보고 좀 우려가 되는 게요. 본조사에서는 그 교육부 관계자 이야기가 표절의 양과 고의성, 당시 관행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관행 관행으로. 규정으로는 이게 약간 좀 빠져나갈 구실을 이렇게 예, 적어 놓은 예, 게 예, 아닌가. 예.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 정경심 교수도 그 당시의 관행, 그 당시 입시 제도, 그 당시 뭐 한영 외고 졸업생들, 뭐 재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하자가 없는 예.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사실 그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건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억울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논문 심사 자체를 받기가 어렵다. 네. 이런 상황이라서 뭐 사실 김건희의 의혹 중에는 굉장히 가벼운 거죠. 이런 거는 뭐 논문 표절 정도는 뭐 깃털 같은 거죠. 허위 깃털 같은. 경력, 허위 학력, 주가 조작 이런 게 있는 또 이건 애교죠. 애교죠 진짜. 표절 애교? 깃털 같은 거죠. 깃털 같은. 새날에서 최이미 서울시의원 정도의 비중이죠. 그렇게 가볍나요, 아니 그게 제가? 아니라 애교라고 애교. 새날에서 애교를 맡고 있는 최대리예요. 네, 최대리입니다. 뭐 어처구니가 없는 진짜. 아이고. 그리고 웃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선 그 훨씬 즈음에 제기가 됐잖아. 그럼 숙명여대는 예를 들면 이거를 최대한 빨리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달 가서 내놓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이건 표절이 아닌데요 해버릴 가능성. 아니죠. 있죠. 표절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때는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넘어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표절률이 상당히 발견되나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될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있죠. 경기대학교도 그러겠죠. 예. 거기 저 가수 홍진영 씨 지금 1년 한 반 정도 활동 못 하고 못 있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다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예능 프로에서 홍진영 언니 있어. 좀 약간 등치 예, 있으신 예, 분. 예. 그분은 윤석열 지지자더라고. 그 윤석열 당선되던 날 그 화면에 잡혔어. 그 사람들 다 광주 사람들 아닙니까? 잘 사는 집안 아닐까. 거기가 광주에 지금 또 본가가 윤석열 봉선동이기 지지하는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있죠. 봉선동이 뭐 광주의 강남이라고 하는 그 동네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지지율이 40% 나왔다는 동네. 야, 씨발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쨌건 홍진영도 한 1년 반. 그래도 다시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김건희는 대중 가수도 아니고. 대통령. 그러면은 그동안 학력 논란으로 다 잠정 은퇴했던 연예인들 싹 다 다 복귀하겠네요. 기어나오죠. 네. 그 댓글창에도 올라옵니다만 홍진영의 아버지가 류라이트 교수다. 딱 맥락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유 씨. 자, 지금 윤석열 선대위까지 인수위에서는 제2 부속실을 청와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집무실을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안 들어가면 제2 부속실이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도 그 윤석열 비서실의 정무 1팀이 지금 그 역할을 맡는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전면에 안 나설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영분이랑 호칭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 임태희 현재 그 윤석열 고문 이 사람의 말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노출이 안 되는 게 더 위험하다. 뭘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 부인인데 비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좀 무섭네요, 진짜. 아니 왜냐면 지금 뭐 저 김정숙 여사 뭐 예. 고급 명품 옷 논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새끼 예. 완전 양아치들이야. 그 옷들 중에 대부분은 협찬이거든요. 공식 행사 같은 데 나갈 때 직접 사 입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인제 그 보안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 내역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김건희가 만약에 제2부속실 같은데 김정숙 여사가 제2부속실 같은데 관리를 받으니까 투명하게 다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2부속실을 없애면 김건희는 뭘 해야 돼? 전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건희가 이 사람이 윤석열 부인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비리 교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대리 사업이 많아지겠죠. 대리인을 내세운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바지 사장을 내세운 그런 비즈니스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됐을 때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협찬하지 않습니까? 그 협찬금도 한번 고발당해가지고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브로슈어, 팜플렛에는 이름 넣지 말아달라. 그리고 협찬하겠다 하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넣어주는 거.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그런 의미에서 난 자유인이고 싶어. 난 마음껏 비리할래. 영부인 안 써도 돼. 그렇게 뭐라고. 그러면은 그 해외 외교 나갈 때 동행 안 하게 가능성이 있네요. 거긴 가겠죠. 근데 거기 가서 굉장히 쫄릴 텐데. 그 부인들끼리 따로 외교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한마디라도 거들어야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예.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 자기 밥그릇 알아서 잘 챙기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든 진화력이 자기 밥그릇, 좋아서 어디 가서 자기 밥그릇 못 챙기겠습니까?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김건희가 공식 석상에 나오는 순간 또 논란거리가 될 거고. 그러느니 네 혼자 비리해 먹어. 청와대에서는 마치 이게 이제 영부인 대접 안 하는 게 되게 깨끗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런 꼼수가 있다는 야 거죠. 완벽하네요. 그 민정수석실 없애고 제2부속실 없애고 그러니까 김건희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아 정말 활기치겠네요. 진짜. 그리고 법무부 장관한테는 저 수사 지휘권 없애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 불러서 수사하지 마. 수사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비리 구조가 지금 하나 둘씩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푸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김건희 빨리 나오라고. 그래. 김건희 빨리 나오라고. 김건희는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야지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그나마 덜 불안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일수록 보이는 곳에 가까이 두라고 했잖아요. 예. 김건희가 아이고. 나오는 것이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